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. 김하성이 유격수 보강이 필요한 샌프란시스코의 영입 대상이 될 것이라는 현지 매체 예상이 나왔습니다. 해당 매체가 이적은 시간 문제라고 확언한 이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의 샌프란시스코 담당 기자죠. 이 그랜트 브리스비 기자가 전날 FA 김하성 선수를 조명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김하성 선수 영입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매체는 오프시즌 샌프란시스코가 보일 가장 분명해 보이는 움직임이라면서 김하성 선수를 소개를 했는데요. 지난해에도 사실 브리스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맷 체프먼 선수의 샌프란시스코 계약을 예측한 바 있었다고 또 합니다. 네, 이어서 김하성 선수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어울리는 이유는 12가지도 더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장기 계약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더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 김하성과 샌프란시스코의 만남은 시간 문제라고 이제 밝힐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또 확신하고 있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브리스비 기자는 일단 자이언츠가 김하성 선수 영입을 원하는 이유로 이정우 선수와의 이 친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재밌는 일이지만 이 선수들 사이의 인연이 영입하려는 주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딱 잘라서 선을 그었어요. 그래요.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과거 본주와 켄트의 사례였거든요.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 덕아웃에서 서로 막 목을 조르면서 진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해당 시즌 MVP 투표 1위와 2위를 양분하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. 이 현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친한 선수들로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보다 어쨌든 성적을 더욱더 바라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하지만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히어로즈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뛰면 어떨까 이런 그림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. 그렇습니다. 이 브리스비 기자는 이어서 김하성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와 적합한 이유로 이루수로도 유격수로도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는 희귀한 내야수라는 점을 좀 짚었습니다. 물론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에는 타일러 피츠제럴드라는 걸출한 신인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무래도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유격수를 맡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. 이 수비적인 측면에 더해서 김하성 선수의 스피드도 라인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샌프란시스코 올해 팀 도루가 68개로 30개 구단 중에 29위를 또 차지했습니다. 기동력적인 측면에서도 김하성 선수 보강, 영입이 또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더불어서 김하성 선수의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.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만으로 29살 시즌을 맞는 젊은 선수이며 메이저리그에서 5번째 시즌을 맞아서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. 그래요. 이 부상 전까지 김하성 선수는 타격 생산력 측면에서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요. 실제로 김하성 선수 2021년 첫 시즌 진출했을 때는 WRC 플러스 71을 기록을 했는데 이듬해 105 그리고 지난해에는 110을 기록했습니다. 물론 올 시즌 지난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올 시즌 역시도 101로 이 WRC를 기록을 했는데 좋지 못했을 때도 리그 평균적인 생산력은 기록할 수 있는 유격수라는 또 뜻이 되겠죠. 네, 그러면서 브리스비 기자는 김하성 선수의 최근 새 시즌 성적과 샌프란시스코의 레전드죠. 브랜든 크로포드 성적을 비교를 했습니다. 특히 2015년부터 17년까지 성적을 비교를 했는데요. 이어서 김하성 선수가 비슷한 행보를 걸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샌디에고에서 김하성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라면서 크로포드와 김하성 선수의 유사점을 짚었습니다. 그리고 브랜든 크로포드 선수 샌프란시스코에서 13시즌을 뛰었었던 왕조 시절 유격수이고요. 두 차례 월드 시리즈 우승과 함께 골드글러브도 4차례 또 그리고 실버 슬러거까지 수상했었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팀 레전드인 선수 그런 선수와 또 김하성 선수가 비교가 된 건데요. 우타자인 김하성 선수와 달리 크로포드는 좌타자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두 자릿수 홈런이 가능한 파워에 골드글러브급 수비까지 확실히 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. 네, 이어서 브리스비 기자는 2024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김하성 선수는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이 확실해 보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. 이 선수 옵션이 포함된 단년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김하성 선수를 30대 후반까지 묶지 않고 전력에 더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부상으로 장기 계약을 노리기보다는 옵트아웃이 포함된 FA 재수를 택한다면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또 뜻이기도 하겠죠. 그렇죠. 물론 어깨 부상에 대한 불안 요소 역시도 언급을 했는데요. 김하성 선수는 8월 중순이었죠. 1루로 슬라이딩하는 과정에서 어깨
어깨 관절화순 부상을 입으면서 이 수술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. 네, 보라스는 김하성 선수의 어깨 상태를 두고 4월에는 돌아올 수 있으며 늦어도 5월에는 반드시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입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확실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물론 김하성 선수 넓은 수비 범위에서 강점을 가진 야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상으로 송구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수비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매체가 또 짚어줬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계약으로 김하성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이 시장에 나가서 더 큰 계약을 노릴 거라고 예측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끝으로 브리스비 기자는 김하성과의 계약을 두고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도박이 될 수 있다라면서 라인업과 클럽하우스 분위기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건강하다면 이 매체 에프먼 선수처럼 승리 기여도를 쌓으며 샌프란시스코를 더 나은 팀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김하성 선수와 샌프란시스코의 궁합이 좋은 이유 이제 브리스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현호 위원께서도 이 김하성 선수와 샌프란시스코의 궁합 어떻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. 사실 현지에서도 꾸준히 이 샌프란시스코와 김하성 선수가 연결되는 이유가 단순히 이정우 선수, 뭐 반멜빈 감독의 존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가장 필요한 포지션이 유격수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그런 측면에서 이번 FA 시장에서 유격수 대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담에스와 김하성 선수, 사실상 이 둘이라고 봐도 좋은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분명히 김하성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퍼도 할 거라는 거는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랬을 때 김하성 선수가 지난해 부상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도 뭐 이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옵트아웃을 낀 FA 재수에 나선다고 했을 때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더 편한 환경에서 뛰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한다면 더 대형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일단 브리스비 기자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더 있고 부상 우려가 적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유격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해주신 또 다른 FA 유격수 아담에스를 김하성보다 더 선호한다라고 본인의 이제 취향을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하성 선수 영입이 더욱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담에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 규모적인 측면에서 김하성 선수보다 몇 배 정도는 더 비쌀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아담에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좀 더 효율적인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영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아담에스는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잖아요. 그렇죠. 김하성 선수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고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 지난해 스넬과 체프먼을 영입하면서 많은 지명권 손실을 입은 샌프란시스코에도 좀 어느 정도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. 그렇죠. 매체는 단기 계약으로 김하성 선수를 잡으면 내년에도 유격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계약 옵션에 있어서 이 체프먼처럼 3년 계약을 하는데 매년 이제 옵트아웃 옵션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연평균 금액을 낮춰서 이 4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미리 묶어놓는 것도 이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해부터 계속 이 샌프란시스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영입에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. 구단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얘기 저도 사실 또 들었었으니까 과연 이 김하성 선수와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또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I'm ready to go. I'm ready to go.